14번 가 인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선거서 고부군수 조병갑이 부임하여 학정을 행하니 그러면 뭐 이 사람은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한 바로 녹두장군 전봉준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의 이제 4대 전개 과정을 알아야 되죠. 첫 번째가 고부분기 여기 나온 요 자료 고부 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고부분기가 이제 잘 이제 그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후임 군수 이제 박원명이 이제 동학교도가 잘 타협을 했는데 조병갑은 이제 쫓겨가고 파면되고요. 안핵사로운 이용태가 동학교도를 돌연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봉준은 옆 동네로 가서 이제 다시 이제 봉기를 하게 되죠. 손아중, 김계남 등과 함께 1차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호남 지역에서 이제 주로 일어났고요. 두 가지 승리가 있죠. 황토현에서 전라도 감영군을 깨고요. 그 다음에 황룡천에서 중앙 경군을 홍계훈이 이끄는 이 군대를 이제 무찌르게 되고 전주를 점령하고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청일이 출동이 되니까 화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주 화약이고 패정개혁을 직강소를 통해서 실시하게 되고요. 그런데 일본이 철수를 하지 않고 이제 경복궁을 무력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1차 가보개혁 등을 강요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항일 구국투쟁을 해서 2차 봉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기존의 남접에다가 이제 손병이 이끄는 이제 호서 지역 북접까지 가세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승리가 아니라 공주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 연합군에게 이제 패배를 하게 되면서 실패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볼 거죠. 단발령 시행에 반발하 의병을 일으켰다. 이게 바로 이제 을미의병이고 을미의병장 두 사람 알아야 되죠. 충북 제천의 유인석, 춘천의 이소웅 이 두 사람 알아두시고요. 동학의 2대 교주로 교조 신원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바로 최시영이 되죠. 그리고 교조 신원운동은 동학농민운동 가보년 그 전년 전전에 있었죠. 1892년에서 93년 03 서부 공주 삼내 서울 보훈 집회 꼭 알아두시고요. 명동성당에서 이한용을 습격해서 증상을 입혔은 그러한 의사는 이재명 의사가 되겠죠. 13도 창의군을 지휘하여 정의병 때 13도 창의군을 지휘하여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다. 13도 창의군의 의병장은 이인영이지만 부친상을 당해서 낙향하고 군사권을 허위에게 남겨졌죠. 주역은 허위가 되고 이인영은 이제 좀 문제가 많죠. 불효는 분축이 나면서 낙향해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이제 그 와해가 됐죠. 조직력이.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떨어진 녹두꽃 녹두장군 전봉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동학농민운동에서 물어보는 것이죠. 예. 그럼 뭐 여기 보면은 동학농민운동 전개 과정인데 고부농민들 폭정에 항과 봉기하다 이 고부봉기죠. 그 다음에 황토에서 관군을 물리치다 2단계인 1차 봉기 때 황토현 전투 승리 그 다음에 전주 하약 직강소 그 다음에 동학농민이 실패했다. 그럼 그 지전에 2차 봉기가 있고 거기에 대표적인 것은 우금치 패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으로 가죠. 최시영이 동학의 2대 교주가 되어서 이 사람이 이제 교조 신원운동과 이제 관련이 됐죠. 백산에서 집결하여 4대 강령을 발표하다. 자, 1차 분기가 무장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집결을 해서 결의를 다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백산이 됩니다. 그래서 무장기포 창의문과 백산 창의문을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여기 또 이때 이제 4대 강령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황룡천 전투에서 장태를 이용하여 승리하다. 황룡천 전투는 이제 그 1차 분기 때와 관련돼 있죠. 황토현, 그 다음에 황룡천 전투. 장태는 이제 뭐 닭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뭐
가두는 그런 바구니 같은 건데 이걸 이제 볏집단 이런 걸 해가지고 총이 와도 끄떡없게 이제 만든 뭐 그러한 도구입니다. 굴려가면서 자 서울에서 교조 신호를 위한 복합 상선을 올리다. 이건 이제 동학농민운동 이전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순서는 03 서부 공주 삼내 서울 보은 이렇게 순서가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6번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것은 공주 우금치. 그러면 동학농민운동이죠. 남적 북적 연합군. 자, 그럼 동학농민운동이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1차 분기 때 황토현에서 전라도 감영군을 격파하고 이어서 황룡천 전투에서 경군 서울 중앙에서 보낸 홍계훈이 이끄는 군대를 또 무찌르기도 했습니다. 자, 유인석, 이소홍 등이 주도하였다. 이거는 이제 을미의병이죠. 민비 시해 사건과 단발령 등에 항의한 것이죠. 함성 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갑신정변이 되겠죠. 갑신정변 때 일본이 이제 여기 관련이 있는데 일본이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이제 배상금과 일본 공사 간 신축 비용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부담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관민공동회를 개최하여 헌의육조를 결의하였다. 자, 이거는 이제 독립협회와 관련된 그러한 이제 독립협회 이제 세 가지 모토가 있죠. 자강개혁, 자주국권, 자유민권. 그러니까 이 만민공동회는 이 민권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그 의회를 추진하게 되는데 중추원을 개편해서 그거 관련된 것입니다. 자, 사건 수습을 박 교수가 안익서로 파견이 되었다. 이거는 진주 밀란이죠. 임술 농민 분기 때 철종 때 있었던 이때 뭐 삼정 이정청 설치를 건의해서 설치되기도 했으나 효과는 없었다. 정답은 2번. 17번 밑줄근 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근대 개혁하면 1, 2차 가보 개혁, 을미 개혁, 광무 개혁 요 네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정부가 교정청을 폐지하고 동학농민운동에서 이제 전주화약 때 폐정 개혁을 약속해서 교정청을 설치했는데 한 달도 못 돼서 폐지하고 일본이 이제 경복궁을 무력 점령하자 군국 기무처를 설치해서 1차 가보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1차 가보 개혁은 이제 정치, 경제, 사회에 있어서 대변혁이 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음본이제 이런 건 이제 경제적 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음본이라든지 뭐 화폐, 도량경 등을 뭐 통일한다든지 뭐 등등등등 또 그 외에 이제 재정의 일원화 이제 그 탁지 아문의 이제 재정을 다 총괄하게 됩니다. 자, 사회는 이제 사회적 분야는 이제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게 신분제, 공사 노비제를 폐지하고 또 뭐 과거제도 폐지하고 봉건적 압승, 뭐 조혼이라든지 뭐 이런 거 등등 여성의 재가 금지 이런 거를 다 폐지를 했습니다. 연좌제 금지라든지 정치에서는 기존의 6조를 이제 8아문으로 이제 고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와 국내부로 나누어서 여기는 정무 업무만, 국내부는 왕실 업무를 등등등으로 이제 분담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과거제 폐지 1차 급여인가 연좌제 금지 공사노조 협파 과부의 제가 허용 등등등 다 봤지만 자 5번 건양이라는 연호는 을미개혁 때 있었죠. 태양력 사용과 함께 건양 연호 채택도 을미개혁이 있었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밑줄근 내각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오는 것은 이번에 새로 구성된 내각에서 태양력을 채택했다는 건 그래서 올해 이때 올해는 이제 음력 11월 17일 이걸 새해 1월 1일 1896년 1월 1일로 삼다는군.
혼란이 있을 것 같군. 바로 이제 김홍집 이제 4차 내각이 되는데 여기서 을미개혁, 명성황후 민비가 시해당하면서 일본이 개혁을 강요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 것이 여기 태양역 채택, 그 다음에 단발령. 그러니까 소소하지만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그 획기적인 그런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종두법을 실시하든지 우편제도라든지 뭐 등등등등 뭐 소소한 것들이 많고 연어로는 건양이라는 연어를 사용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으로 가죠. 전국을 8도로 23도로 개편했다. 자, 이거는 2차 가보개혁의 그런 내용입니다. 2차 가보개혁은 1차가 이제 중앙 이제 통치기구 개편이라면 2차는 지방제도, 사법제도, 교육제도 뭐 이런 쪽으로 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제 직속에 원수부를 썼다. 이거는 이제 광무개혁과 관련된 것이죠. 광무개혁은 황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황제 직속의 군수통할기구 원수부를 이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방공을 한성sun고를 발행하였다. 이건 뭐 그냥 이제 그 저기 뭐야 개항 이후 그냥 정부에서 이제 실시한 어떤 개화 정책의 일환이고요. 공사노비법 혁파, 과거제 폐지, 봉건적 악습 이거 다 1차 가보개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기는 1894년 양력 7월에서 12월까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다음 대하에 나타난 상황 이외의 사실을 오는 것은 며칠 전 러푸독의 압력으로 일본이 랴오뚱반도를 반환했다. 우리도 이게 러시아를 이용하여 일본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네. 자, 1차 가보개혁은 청일전쟁 발발하고 관련돼 있댔죠. 그리고 이제 2차 가보개혁은 일본이 청일전쟁의 승리를 잡으면서 친일적 개화파 인물인 박영효가 이제 투입이 됐고요. 자, 청일전쟁이 끝나면서 요동반도와 타이완섬을 갖게 되는데 타이완섬은 차치하고 요동반도에서는 러시아가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독일을 끌어당겨서 반항케 하는 간섭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른바 삼국 간섭이 되는데 자 이러자 일본에서 이제 좀 벗어나려고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민비와 그 주변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추진이 됩니다. 그러자 그 방향이 어디냐면 이제 러시아 쪽으로 붙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비가 원래는 이제 친청이었는데 친러 쪽으로 갈아타는 것이죠. 그러자 일본이 세력 마련을 위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을미 사변이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을미 개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아간 파천 직전까지. 그러면 뭐 을미 개혁의 내용을 찾아보는 것인데 을미 개혁의 내용 뭐 건양이란 연호, 그 다음에 태양력을 사용한다. 또 뭐 가장 문제가 많은 건 이제 단발령, 이거 의병까지 이어지죠. 종두법 실시라든지 우편제도라든지 등등등등.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러 가죠. 조총 상민수로 무역장량 체결하였다. 이거는 이모군란하고 관련됐습니다. 이모군란을 우리가 진압을 못해서 청에 원군 요청을 하게 되고 청이 진압을 하고 조총 상민수로 무역장량을 강요를 해서 일본 상인도 갖지 못했던 내지 교육권과 함께 한성 개장권, 양화진 진출, 도성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행정기구를 6조에서 8화문하게 뺐다. 이건 이제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이겠죠. 예.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여 군대적 기능을 줬다. 이것도 역시 1차 가보에 관련돼 있고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점령하였다. 이거는 이제 이른바 거문도 사건이 되죠. 3년 동안 러시아 견제를 명목으로 불법 점령했습니다. 1885년에서 87년까지 있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20번. 가에서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왕의 경복궁에 나오니 이범진 이윤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가였다. 이게 아간 파천이 되고 을미 개혁을 추진했던
김홍집 내각이 붕괴되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1896년 2월입니다. 오늘 대군주법께서 내리신 조치에 지미 시민에게 머리카락을 자르니 을미 개혁이 되겠죠. 아간 파천을 해서 을미 개혁도 중단이 되는 것이죠. 네. 광화문으로 성에 들어온 일본 경사들은 건청으로 침입했다. 경복궁 내에 그래서 왕후를 수색해서 마침내 왕후를 찾아 시해했다. 을미사변이죠. 을미사변을 이용해서 이제 일본이 다시 영향력을 확대하고 을미개혁을 강요하고 이제 러시아로 무서워서 이제 피신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되겠네요. 다나 가가 되겠네요. 다나가.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밑줄근 협회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이 협회 이 정부가 우리 협회 해상하고 보부상까지 더 봐요. 이 보부상 단체가 바로 황국협회가 되겠죠. 종로에서 뭐해 해산명령 철회와 만민공동회 이거 탄압하는 것이 독립협회 바로 독립협회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독립협회 하면은 이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이 이제 만민공동회라는 토론회를 주최를 하고 더 나아가서 정부와 교섭을 하기 위해서 관민공동회를 추진하는데 1898년 10월 관민공동회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회 설립 운동 이제 일종의 민중의 참정권 운동이죠. 중추원을 개편을 해서 의회식으로 이제 만들려는 것이죠. 고정은 이제 민주들에 대한 요구에 위협을 느끼고 수용을 한다고 해놓은 다음에 뒤통수를 치는 것이죠. 한국협회를 이용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이걸 빌미로 해서 이제 강제로 해산시키게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외에도 이제 독립협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이권 수호 운동이 있는데 주로 러시아를 많이 이제 방해하는 뭐 그러한 이권 수호 운동이 많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성학교 평양에서 도산 안창호가, 남강 이승원이 평북 정주에서 오산학교 설립하는 거. 이거는 비밀결사 애국계몽 운동단체 신민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907년에서 1911년이죠. 독립협회는 1896년 7월에서 1898년 2월까지 존속을 했고요. 고종의 강제퇴위 운동을 주도했다. 이거는 이제 대한 자강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일진회와 대립을 해서 고종 강제 퇴위 운동을 전개하다가 결국 1907년 해산됐고요. 일본의 항무지 개강권 요구를 전한 것은 최초의 애국계몽단체인 보안회가 되겠죠. 농광에서 설립해서 우리가 토지 개척 한 턴이 나가라 목적 달성하고 해산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빚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한 단체는 자, 시작은 대구에서 광문사 김광재 서상돈이 그는 그 회사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전국적인 조직체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국채보상기성회라는 조직이 있게 되고요.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문 등 여러 언론들이 후원에 입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22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서울에서 러시아 교관과 재정고문의 체류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아까 러시아에 대해서 유난히 반대해서 그런 운동을 추진한 자주국권 운동을 주도한 사람 단체는 바로 독립협회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다른 나라들 뭐 그에 대한 이권수호 운동도 많이 있지만 러시아에 많이 집중이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당시 러시아가 가장 위협적인 세력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러일 전쟁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러시아를 도시락 싸들고 이제 반대하는 것 중에 이제 러시아 이제 그 교관 군사 교관 재정 고문 체류 이런 거 반대하고요. 또 뭐 한러은행을 뭐 폐쇄한다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이제 부산 앞에 보면 저령도가 있는데 이 저령도를 저탄소 명목으로 조차하려고 했는데 이 조차 시도를 무산시키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립협회가 이제 그 아까도 했지만 이제 관민공동회 중추원 관제 추진, 의회식 관제 추진 이거 외에 도, 어, 그러니까 이게 그게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고요. 예.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개몽에 입었다. 이거는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 손병희가 이제 천도교로 계층하게 됐죠. 친일적 무리들을 내쫓아내고 일본의 항모제 개항권 요구를 저지했다. 최초의 애국개몽 공황단체 보안회 독립운동 자금 마련해서 독립공채를 발행했고 애국의원금 등을 거뒀다.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안창호가 평양의 대성학교, 이승훈이 정주의 오산학교. 이거 신민회는 애국개몽단체인데 애국개몽단체는 교육, 산업, 진흥을 위해서 힘을 기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육에는 학교, 산업에는 자기회사 태극서관 이거 두 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 주소가 발표된 이후 추진된 정책으로 오는 것은 어쩌고 저쩌고 황제로 높이자고 해서 끝내 나는 오른다. 나라 이름을 대한 제국이 되겠고 광무입니다. 바로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예, 대한제국과 광무개혁. 자,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의 그러한 국가 운영의 초점은 자, 광무개혁은 이제 9번 신참이죠. 옛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로운 것을 참조를 한다. 이 말은 근대적 개혁을 하긴 하지만 근대적 성격도 있지만 보수적 성격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결국 황제권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이고 두 가지가 있어요. 황제가 군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원수부를 설치했고 재정 장악을 해서 원래 황실 재산 관리 기구가 내장원인데 내장원 기능을 굉장히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전매 사업, 뭐 인삼 담배라든지 뭐 등등등 수입도 올리고 돈이 너무 많아서 국가 공무원들 봉급도 꿔줄 정도가 됩니다. 탁지부 대신해서.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수부를 이제 1899년에 설치했고요. 대한제국 선포는 1897년 10월에 있었죠.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1881년 개항 이후 청해 연등사로 김유식을 파견했다. 일본에는 조사시찰단 다 1881년이죠. 근대식 서양식 근대 교육기관인 유경공 관립학교 이게 수립된 해는 1886년이고요.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통리기무함을 설치했다. 1880년 12월 통리함을 설치하고 12사 설치하고 별기군 영선사 조사시찰단 뭐 등등등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24번 밑줄근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는 우선 9번 신참 바로 광무개혁이죠. 자, 광무개혁은 이제 힘을 기르려는 운동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식산흥업이라고 합니다. 산업을 증식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실력을 양성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교육과 산업을 이제 진흥시켜야 돼요. 그래서 또 교육에 있어서도 역시 학교를 많이 설립하게 됩니다. 광무 개혁 시기에 이때는 뭐 관립도 많이 생기지만 사립 애국개몽 운동의 일환 등으로 이것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광무 개혁에서 이제 뭐 황제권을 강화했다는 거, 내장원 기능 확대와 원수부 군사권 장악을 해서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양전사업과 근대적 토지분권인 지계 발급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주제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광무개혁은 1904년 러일전쟁 발발과 함께 올 스톱되었다 이렇게 예시하면 되겠습니다. 과거제를 폐지하고 신분제를 폐지하고 1차 가보개혁 홍범 14조 어떤 헌법적 문서인 홍범 14조가 발표된 것은 2차 가보개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사노비법 과거제 폐지 봉건적 악습 과부의 재가라 금지한다든지 연좌제 금지 뭐 등등등 조언 금지 등이 이제 다 1차 가보개혁 관련돼 있고요. 자, 1차 가보개혁이 중앙 통치기구 경제 사회 분야의 대개혁이라면 지방제도 개편 8도를 23도로 개편한다든지 사법권 독립
지방간에서는 사법권을 이제 행정권은 이제 지방간이 갖고 재판소가 이제 사법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2차 가보개혁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5번 가에서 달을 발표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인데 자 개국 기년 이 개국 기년을 쓴 것은 1차 가보개혁대입니다. 이거 잘 모르더라도 세 가지는 꼭 알아야 되죠. 이제 과부 재원 이런 거 금지했던 거 풀어주고 뭐 연자제 금지라든지 봉건 예 연자제 금지 뭐 조혼 이런 풍습 이런 것도 금지시킨다든지 등등 알아두시고요. 공사노비법 혁파 과거제 폐지 이런 거 다 1차 가보기입니다. 2번 단발령 이거 을미개혁이죠. 을미개혁에는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단발령 태양력 사용 우편제도 실시 종도법 실시 등등등등등 그 다음에 원수부가 나오죠. 이건 광무개혁과 관련되는 것이죠. 1, 2차 가보개혁, 을미개혁, 광무개혁 순서니까 그냥 순서대로 나가면 되겠네요. 가, 나, 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